사물교육청 얘기 간단하게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냐? 뭐 쉽지 않지?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도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니네가 아마 등급 컷은 더 잘 알 거야 나보다. 왜냐면 컷만 보고 있었을 테니까. 1컷이 아마도 너희가 알기로 이제 가장 낮은 컷으로 얘기하면 엄매 기준으로 하면 75, 그 다음에 66, 뭐 57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아마도 제 생각에 니네 학교에 보면은 공부 좀 한 애들이 70점대가 가장 많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시험에 4분의 1이 틀리면 1컷이고 3분의 1이 틀리면 2컷이고 약 반을 틀리면 3컷인 시험이니까 사실은 시험의 어떤 변별 기능을 좀 상실했다고 봐야지. 사실 얘는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처음인 게 이제 니네 만표가 몇 점이래? 160이래잖아. 니네 160 만표면 국어로 대학 간다. 다른 거 못 봐도 돼. 국어로 대학 가. 너희들 중에 만약에 내가 국어를 좀 하는데 이번 시험을 90점 이상을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수능이 이렇게 나오길 바라면 인생이 바뀌죠. 마지막으로 또 처음 겪는 상황들, 화작이랑 엄매 중에서 이제 보통은 엄매가 정답률이 높잖아. 근데 화작의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무려 2문제가 있었어. 이거는 역대 교육청 수능 합쳐서 유일합니다.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화작 아이들이 화작이 역시 선수풀이 좋아졌군, 내지는 화작의 실력이 좋군 하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그런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도파민 12번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작의 정답률이 21%예요. 엄매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엄매 별거 아니나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고, 화작이 엄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선택 비율이에요. 22, 22, 14를 볼 때 니네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화작이 엄매 애들보다 잘 찍는구나. 됐어? 찍건 말건 맞추면 되는 거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타당한가? 나 왜 그러냐면 말해줄게. 사실은 그 도파민 지문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사후적으로 좀 뚫어보시면 생각보다 잘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연결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한 거죠. 너무 뭐가 많아요. 너희들 중에 이제 수업 좀 잘 들은 애들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비타민 K 때 손 쓴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지문은 손을 안 쓰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진짜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강제로 등 떠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2번 문제가 답이 3번인데 1번 선지를 고른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왜 엄매 애들이 그래도 화작 애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1번 선지 엄매 선택 비율이 무려 34%예요. 답이 15%인데 이 1번을 고르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들었다가 마지막에 흑질 나올 때 하면 1번을 찍게 돼 있어. 이게 그렇게 돼 있어. 이 마지막에서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에가 강도 아니야. 최강 이러다가 마지막까지 쭉 가니까 니네가 이제 한 4번째 마지막 분단째 가면 모르겠다, 처리해야지 하고 놔버린단 말이야. 그 순간 얘를 찍게 돼 있다고. 오히려 이 비율이 높은 걸로 보아서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시험이 맞냐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풀려고 노력한 사람과 그래 도파민은 틀렸다 하고 한 거 중에 이게 더 비율이 높은 건 여러분들 상관없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원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정답률이 20을 못 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기대 확률이라고 하죠. 찍었을 때 기대 확률보다 낮은 문제는 잘못 낸 출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류랑 상관없이. 그래서 뭐 이건 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희들이 알겠지만 현대시가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내가 원래 총평의 헤드라인을 뽑을 때는 항상 작품에 있는 걸로 뽑아요. 현대시 제목이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에서 오마주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냈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이 모든 게 처음이어서 아마 당혹스러운 시험이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짚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다를 이제 따질 필요는 너희들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3월 교육청이니까 그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직원들끼리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땐 뭐였냐면, 어쨌든 교육청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아마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상황 말쯤 되니까 너희들한테 제발 내신 버리지 말고 내신 해놔라 라고 지금 거의 압박을 넣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사후적으로 도파민 한번 뚫어보시면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해서 수능 때 이런 정보량은 안 나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뚫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현대시는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시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보기의 맥락이라도 좀 친절하게 줬으면 그래도 너희들이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시를 보고 이성복의 서해가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이거 아무리 봐도 화자가 너무 음침해요. 고층 빌딩의 사무실에 어떤 여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가 영포티 오너 여자 비스. 근데 지금 절대 이런 시 아니야. 이런 시 아닐 텐데 우리 시인이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이 시는 되게 음침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딱 두 개만 짚자면 18번에 1번 선지가 아마 계절감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류가 아니에요. 보세요. 시험을 볼 때 그래도 텍스트를 차분하게 읽은 사람과 텍스트를 조금 대충 읽었다가 누가 더 잘 봐야 돼? 당연히 차분하게 읽은 사람이 잘 봐야 되지. 근데 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대충 본 놈들은 사과 플러스 추수꾼 계절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시는 오히려 차분히 읽으면 고층 빌딩에서 화자가 무언가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 오히려 잘 읽으면 계절감이 안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찍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다음에 19번은 특히 이제 그 3번 선지가 답선지인데 이게 진짜 너무했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선지고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얘가 시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명시화하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뭐 할 수 있다라는 건 흔히 말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얘는 과정이죠.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낼 거면 시를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놓고 이렇게 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의 맥락에서 시를 좀 납득할 수 있는 게 나오거나 하다못해 EBS 연계라면 내가 얘를 이해를 해주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내면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개인적으로 현대시 세트는 18, 19를 틀리셨다면 아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왜? 기출에서 볼 사이즈는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건 반성을 해야지. 18, 19에 말려서 이것 때문에 운영이 깨졌다라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고전운설. 너무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야 손들어. 그래도 난 뿌듯한 좀 느껴보게. 고전운설 다 맞았다. 손들어봐. 고전운설 다 맞았다. 아 그치 이만큼 나와야지. 나와봐. 얘 딱 두 가지인 거 알지? 누가 누군지 인지. 그 다음 두 번째 발화 의도야. 얘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알았어. 이거 어려운 거 알겠는데 사실은 악의적인 게 딱 처음 두 줄이에요. 주태우죠. 근데 상이 뭔지 알죠? 상은 임금이에요. 계모래잖아요. 근데 소생, 주태우의 소생, 실제 아들 이름이 노왕이에요. 나 물어볼게. 노왕은 뭐 같아요? 왕 같죠? 얘가 왕이니까 얘도 왕 같잖아요. 근데 이름이에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거 노왕의 자식의 이름이 군주예요. 야 군주 뭐 같아요? 왕이죠? 근데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상이야. 임금이죠. 근데 이름이 노왕이야. 그러니까 왕 같죠? 오 같이 왕인가? 근데 얘가 나오는 왕이 왕을 낳았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차라리 군주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왕거리니까 왕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다가 니네가 언제 안정을 찾냐면 군주가 중백이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안정을 좀 찾아. 그러다가 갑자기 부인의 발화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혐의가 있니 어쩌니. 근데 내가 니네한테 늘상 얘기하는 거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 발화 길지. 발화 뭐가 중요하다고? 의도. 니네 잘 들어봐. 이거는 잘 낸 거야. 내가 얘기해줄게. 발화가 어려운 건 솔직히 너무했어. 이건 좀 바꿔줬어야 되는 게 맞고 중간에 단어 같은 거 좀 뜻도 풀이 좀 해줬어야 돼. 그것 인정. 근데 니네가 결국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왜 어려운지 설명해줄게. 34번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2번하고 3번 선지인데 내가 얘기해줄게. 여기 발화의도 있지. 얘를 파악하면서 니네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부인이 공적으로 지금 현재 군주랑 결혼하는 걸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적 의리를 지켜서 왜? 현요가 먼저니까. 그래서 현요랑 하는 걸 찬성하는지. 근데 이게 니네한테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다르거든. 보통 부인들 있지. 부인들은 임금의 명을 따라야 된다 쪽이 맞냐?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만 결혼한 쪽이 맞냐?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대부분의 소설은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죠. 먼저 약혼한 사람. 이것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오히려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얘는 뒤집혀 있단 말이야. 니네가 만약에 발화 의도가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그래도 이거겠지 밀면 3번 찍고 틀려. 부인은 이쪽이었단 말이야. 이 의도를 파악했네. 이 문제야, 이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틀릴 수 있어, 부정설. 됐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되 다만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지. 난 니네가 많이 틀리거나 솔직히 좀 못 보는 거 같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손 들어봐. 니네 혹시 끝나고 3월 교육청 틀린 거 오답은 했다 손 들어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려봐. 야, 깔 거면 네가 오답을 하고 까. 아니 니네가 틀린 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야 이건 좀 너무했네 이게 맞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오답 같은 거 안 해. 그래 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시험지가 구리 돼. 그럼 너는 틀려놓고 아무 짓도 안 하는 너가 구린 거지. 그건 내가 좀 화가 나더라고. 별로야. 별로인 거 알겠는데 니네가 만약에 이걸 틀려놓고 아무 짓도 안 했다면 너도 별로야.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오답 안 하신 분들은 시간 내서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내가 정해줬잖아. 이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뚫어보면 되고 얘는 버려. 대신에 딴 거 안 할게. 고전소설은 제발 한번 꼭 사후적으로 지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되지? 괜찮습니까?